한국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? 진짜로 다사다난했던 23년이 끝나가죠.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. 진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고, 그리고 뭐 금융시장도 뭐 마찬가지였죠.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, 최근에 어떤 보고서가 나온 게 있죠. 한국의 부자들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, 그 사람들이 보는 미래는 뭔지를 우리도 같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이 보고서가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분들을 부자라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금융자산이 10억이 없는데 부자인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부자들, 부동산으로는 100억이 있는데 현금이나 뭐 주식은 뭐 5억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잡히겠죠. 그러니까 그건 좀 왜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부자들은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의 부자들의 숫자는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22년과 23년 보면은 이제 자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 금융 부자들, 부자의 기준에 통과한 분들은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10억이 된 분, 그러니까 9억밖에 없다가 10억으로 늘은 사람, 10억 이상이 된 사람들이 신규로 3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 불황이거나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 부자가 되는 분들은 계속 있다. 그렇지만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것들은 조금 많이 줄긴 줄었어요. 그래서 부자들의 숫자 자체는 늘었어요. 그렇지만 부자들이 가진 총 자산은 좀 줄었다.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규 부자들이 늘어났으니까 인원 숫자는 늘어났고, 그렇지만 전체 기존의 부자들이 가진 자산이 조금 빠지면서 총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요즘에 뭐 수도권 집중화 이런 얘기 계속 하지만 실제로 늘어난 부자들의 70%는 다 수도권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서울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인천, 경기가 합쳐지면은 늘어난 신규 부자들의 70%는 수도권이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 부자가 될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 지방 지역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23년도 부자들의 투자 성적표는 어땠을까? 투자를 잘했을까? 보면은 당연히 뭐 투자 시황이 좋지는 않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상품을 투자한 분들은 한 20% 정도, 20% 정도는 그래도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%는 그냥 번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16% 정도가 손해를 좀 봤다라고 좀 볼 수 있고, 그리고 30억 자산가, 뭐 50억 자산가, 뭐 50억 넘는 자산가, 뭐 이런 분들도 보통 비슷한 수익률을 좀 냈습니다. 한마디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뭐 주식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또 올해 또 상당 부분 좀 회복된 것들도 있고, 뭐 채권이나 뭐 예금 같은 것들로 이득을 본 것도 있으니까 좀 많이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땠을까요? 부동산은 작년 대비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죠. 그래서 예를 들어 22년도에는 그래도 막 40% 정도는 수익을 봤다. 집이 아닌 거주 안 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한 30%는 수익이 났다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18%, 17%로 수익을 본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. 그리고 뭐 그냥 손해는 안 봤어요가 한 70% 정도, 그리고 손해 봤어요가 한 8%, 5% 정도 됩니다. 근데 이거 보면은 거주용 부동산이 있죠. 거주용 부동산. 대부분 이제 부자들은 아파트에 많이 살겠죠. 물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요즘엔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. 그래서 그 아파트, 거주용 부동산인 아파트가 그래도 한 17%가 좀 돈을 벌었어요 라고 했는데 나머지 뭐 재건축, 오피스텔, 단독 다가구, 연립 다세대, 오피스 빌딩 이런 걸로 돈 번 분들은 극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투자하신 거 뭐 기타 자산 뭐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금이 좀 효자였다. 금이 좀 많이 올랐죠. 그래가지고 금 투자를 하신 분들이 뭐 한 30% 정도는 저는 좀 금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었고, 다만 여기서 좀 신기한 거 여전히 코인, 디지털 자산, 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쪽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한다. 아예 안 한다가 55%에서 62%로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통의 자산에 훨씬 더 좀 신뢰를 하고 있고 신규 자산에는 조금 투자를 안 한다. 코인이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금 투자했던 분들이 올해 조금 괜찮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부자의 기준은 뭘까? 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그래도 자산이 한 100억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. 한 50억 가지고는 부자라고 생각을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답니다. 그러니까 물론 더 큰 뭐 1000억이어야지 부자다 뭐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간값이 100억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의 부자들도 한 100억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. 그래가지고 보면은 30억 미만이신 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? 라고 물어보면은 7명, 열에 7이 저 부자 아닌데요. 자산이 뭐 예를 들어 뭐 한 50억이다. 저는 한 8명 가까이 7.5명은 부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좀 얘가
괴리감이 있는 게 이게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요즘에 막 다 10억, 20억 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한 30억, 50억 있으면 부자가 아닌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40대, 50대가 자산이 뭐 4억, 5억밖에 없기 때문에 한 2, 30억 있으면 엄청난 부자인 건 맞죠. 그만큼 지금 부자의 기준도 많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를 보면은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은 이겁니다. 상속 증여가 한 4%가 늘었어요. 그러니까 이 워낙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가 부자 자녀에게 대물림을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상속 비율이 좀 늘어났고요. 그리고 사업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을 했던 분들이 부자가 됐습니다. 라고 하는 게 많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올 한 해 경제가 조금 안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.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50억 미만인 분들하고 50억 이상인 분들을 봤을 때 요게 좀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50억 미만인 분들은 그래도 좀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. 근데 상대적인 자산가들은 그래도 좀 작년 대비 좀 벌기도 했습니다. 요 차이들이 좀 있다. 사업도 50억 미만인 분들은 사업이 조금 어려웠는데 50억 이상인 분들은 그래도 뭐 어렵긴 했지만 50억 미만보다는 좀 나았다. 그러니까 부자들도 상대적인 약간 양극화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종잣돈 어떻게 모았을까? 보면 이게 좀 재밌어요. 이 종잣돈을 한 8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다들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8억을 만들어준 계기는 거주용 주택이었다. 이게 거의 모든 자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시작은 실거주용 집을 샀고 그 집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한 8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뭐 추가로 사면서 부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시작이 결국에 실거주 집, 뭐 아파트겠죠. 자, 종잣돈 규모와 모은 시기를 보면은 보통은 사업을 하고요. 아니면 뭐 근로소득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. 라는 분들이 또 많았고 그리고 대부분 3040에 30대나 40대에 8억 정도를 모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연봉이 5천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8억을 모으지?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뭐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사업이든 뭐든 소득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고 안 쓰고 저축해서 어떻게든 7, 8억을 만들어내가지고 불어나는 스노우볼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이제 그 사업을 해가지고 벌고 그거를 주식과 부동산을 넣어가지고 부를 일군 분들이 많습니다. 뭐 물론 사업이라는 기반이 있었겠죠.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뭐 200, 300 버는 게 아니라 뭐 1000, 2000, 3000씩 벌어내면서 그걸 가지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불릴 수 있는 그 종잣돈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벌써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편에 있을 것이고 그래 결국에 부자 되려면 사업을 해야지 나도 사업 아이템을 찾고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한편에 있겠죠. 근데 이 재미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뭐냐 부자들이 대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금융자산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자기 자산의 한 10%, 뭐 7%, 요 정도밖에 없다는 게 좀 특이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부자들이 대출이 좀 많아야지 사실 금리의 영향도 받고 이 시장에 힘들 때 뭐 금매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조사 결과 생각보다 대출이 별로 없다.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보면은 실제로 부자인 분들이 뭐 단기간에 뭐 1, 2년 만에 이렇게 부자가 된 분들보다는 좀 꽤 오랫동안 5년, 10년 뭐 이렇게 15년, 20년 이렇게 쌓여가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의 자산이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대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. 대출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가? 근데 대부분 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만 부동산 자산형 요 사람들만 부채도 자산이죠 라고 말을 하지 금융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부채는 부채고 이걸 자산으로 칠 수는 없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만 조금 대출 좋아하고 웬만한 부자들은 대출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. 부자 유형별 특징은 이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나이대가 한 50대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30대 분들, 뭐 20대 후반에 이제 막 사회초년생들이 저는 10년 안에 부자가 되겠습니다. 10년 안에 뭐 50억 부자, 100억 부자 되겠습니다.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실제로 많지는 않다. 자수성가형 부자들 중에 30대는 3.6%밖에 안 됩니다. 대부분 50대나 60대에 돼서야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가 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부분 가구주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직이거나 이래야지만 부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을 늘려야지만 부자가 된다.
이걸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부분 살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 이거예요. 금융 부자들,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부자가 된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부동산을 아예 안 가지고 있어. 부동산이 아예 없어. 90%가 금융자산이에요. 그래서 자기 사는 집 있잖아요. 대부분 보면 주식 잘하는 분들도 자기 집 하나만 정도 있고 뭐 건물도 안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냥 다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뭐 채권이나 주식에 좀 반반 넣어놨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금융으로 돈을 버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좋은 건 저는 금융자산이라고 보긴 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10% 오르면은 뭐 나라가 난리가 나지만 이 주식이 10% 오르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닌 거죠. 그냥 그만큼 이 금융자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세금도 좀 적고 그리고 간편하죠. 뭐 임차인을 관리한다거나 뭐 수리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내가 주식으로 부자가 됐는데 뭐하러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귀찮게 부동산을 사냐라고 하면서 이제 금융자산에 완전 올인하는 거 이거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디에 투자를 할까? 예금을 좀 모아가지고 주식과 금 쪽에 저는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부동산은 아직도 규제도 있고 아직 뭐 시황이 좋지 않죠. 이자도 좀 아직 높은 상태니까 예금을 조금 모으거나 아니면 모아놓은 돈 가지고 주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부자들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까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택 기반의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식도 많이 하죠. 그리고 이제 금을 좋아한다. 주택, 주식, 금 완전 전통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. 아까 말한 그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. 그리고 이제 하나 특이한 게 이겁니다.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실제로는 잘 안 하죠. 우리나라가 워낙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미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. 선진국 대비.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차차 이제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술품이 세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투자처 대비 또 좋은 점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한 점을 살 때 조금 더 비싼 거를 사겠다. 뭐 1억에서 2억짜리 그림을 사고 싶다 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. 그러니까 2억짜리 그림을 산다는 거는 그림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재테크적으로 괜찮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? 이게 이 영상의 결론인데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되겠죠. 기본적으로 30살이나 한 40살쯤에는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업 소득을 가지고 얼마 만들었죠? 8억 정도를 만들어냈다. 물론 평균치지만 한 8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 8억을 가지고 주식도 넣고 부동산도 넣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을 통해서 돈을 모았겠죠. 그러니까 또 8억이 생겨. 한 5년 10년 모아서 또 8억이 생기고 또 10년 모아서 또 8억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주식과 부동산으로 불려나갔고 젊을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했지만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이제 자산 배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.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던 분들도 자산이 좀 적은 서민들은 대부분 자산의 80%가 부동산이지만 이 부자들은 부동산 비율이 높아도 한 60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한 30% 정도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예금이라든지 채권, 주식 같은 걸 좀 가지고 부동산에 혹시나 또 뭐 위기가 오면은 그걸로 또 옮겨갈 수 있게 그런 자산 배분을 많이 해놓고 또 금 같은 또 위기에 좀 강한 그런 자산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. 그리고 아까 말한 미술품이나 금 같은 것처럼 좀 세금이 좀 없는 거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무언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투자처에도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 말 하면 아마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. 아니 뭐 30, 40대에 사업해가지고 돈 8억 모아가지고 주식 부동산 하면은 당연히 부자 되는 거 아니냐. 그게 어떻게 말처럼 쉽게 되겠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도전을 하는 거고 쉽지 않으니까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쉽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 보고서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날로 먹고 알아서 다 부자 된 것 같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. 30대부터 악착같이 사업하고 갖은 위기를 통과한 다음에 5, 60대까지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뭐냐? 아니 부자들은 다 금수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금수저인 부자들도 보면은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. 금수저형 부자들 중에서
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14%야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놀고 먹는 애들 있죠.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데요. 이런 애들이 한 14% 정도.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? 수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고민이에요. 부동산 투자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. 금융 투자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. 요즘에 투자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. 해외 금융 투자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. 리스크 관리 실패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예요. 제가 가진 이 자산을 어떻게 자녀한테 증여하고 상속할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수저라고 해서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금수저라고 해서 부자 날로 먹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. 자,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도 올해에도 3만 명이 추가로 늘어났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불황이라고 할 때에도 새로운 부자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도 24년, 25년, 26년 늦으면 30년에라도 이 금융자산 10억 되는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도 설문조사를 받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내년도 열심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에도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새로운 부자들이 3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.